저기 이게 성주산, 이 성주산 장군봉에서 이렇게 낙맥이 됐는데, 이 산 밑으로 들어갔어요. 맥이. 그 맥이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정미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맥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앞쪽에서 맥이 땅 속에서 멈춘 거죠. 마무리가 되었다. 혈중심 쫓아가 볼게요. 가다 보면 분지되면은 나눠져요. 예.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서. 예. 분산되니까, 기운이 분산되니까. 오늘은 저기 어르신 묘를 보는 거니까 다른 데는 뭐 보지 말고 이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네, 이렇게 틀죠. 이렇게 튼다. 여기 있는 쪽으로 틀죠. 틀고 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맺을 때는 원을 그리면서 되게 큰 대열인데 엄청 크죠. 여기부터 뭐 돌아서 네, 여기 앞쪽으로 해요. 이렇게 대열을 맺었습니다. 오서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물은 정면에서 약간 옆쪽으로 해서 인파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들이 모여서 인파 쪽으로, 천간 쪽으로 이제 흘러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경유로 빠져나가는 건해, 신술, 경유가 이제 청라 저수지입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참 풍수 공부하기 참 좋은 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백호. 물은 우선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한수맥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청룡 쪽 오른쪽 날개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문인석을 지나서 넘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망주석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 폐물이 다 만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물이기 때문에 우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선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직수로 빠졌어요. 인파 됐습니다. 인파. 그리고 목성체인데 겸체죠. 장군 투구봉처럼 생긴 그런 참 근사한 봉우리를 갖고 있는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이 저쪽 광천 쪽에서 보면 토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보니까 목성체로 보이네요. 목성이 겸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열입니다. 와겸유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돌열입니다. 돌열. 평지에 툭 붉어져서 있는 곳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묘를 이렇게 조성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돌열은 빼쪽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젖꼭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자리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걸 유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천 선생님의 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 맥이 어디서 내려왔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성주산이 이쪽에 있고요. 쭉 내려와서 성주산 장군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성주산 장군봉이죠. 이 성주산 장군봉에서 이렇게 낙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맥이, 큰 맥이 하나 가죠. 산 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 전체를 다 덮고, 또 위에 땅은 또 이렇게 해서 이 장군봉에서 내려오는 이 맥을 이렇게 덮어버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덮었죠. 또 이렇게 덮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여 있는 이 아래 속으로 해서 이렇게 맥이 땅 속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맺힙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끝난 거죠. 맥이. 설명이 좀 그런데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가면서 여기 하멸 난공시 시조 원청묘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맥이 끝났습니다. 예, 지하 속으로 들어간 맥이 이 땅 속에서 끝난 것이죠. 맥의 중심, 생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혈이 형성이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손사 방향에서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 정미 방향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생기맥이. 이제 요 파란 것들은 다 수맥인데요. 건수죠, 건수. 명당수입니다. 이 원천 선생님의 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태극 문양을 그리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물이 임파됐습니다. 임파. 임자잖아요. 임자인데 이렇게 임파됐는데 천간으로 나갔어요. 좌향은 병조 임향입니다. 정확하게 넣으신 거죠. 오른쪽에서 손사 방향에 이렇게 손사 방향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사 방향에서 건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들어오죠. 오른쪽에서 수맥이 들어와서 이렇게 감고 돌고, 이쪽은 이렇게 두 맥이 가고 또 이렇게 감고 돌고 이렇게 감고 돌고 해서 이렇게 이제 태극 문양을 만들면서 감고 임파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오른쪽에서 감고 돌았잖아요. 물이 여기서부터 발원이 되었다. 우측에서 감고 돌기 때문에 우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을 감고 도는 물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가. 생기맥이 내려오는데 생기맥을 감싸들면서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방향을 이루는가, 들어오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우선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우선하고, 천간 임파로 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병좌 임향이 됐습니다. 합법이죠. 손사의 임관수가 이렇게 우선하면서 임자 천간으로 이렇게 소수하면 잘 맞죠. 임자가 이제 태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오는 그 용이 정미니까 진용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태양태파로, 이게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뭐 초보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제 풍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대기하고, 그죠? 인정이 흥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천간 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거예요. 예, 우선수, 손사 방향에서 들어온 물이 가고, 정미에서 들어온 생기맥이 정미 쪽에서 용이 들어오고, 손사 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천간 임파됐으니까 태양태파가 합법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혈을 재보니까 350%가 나와요. 시조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 분들은 참 천문지리에 밝으셨던 것 같아요. 좌양을 잘 맞추셨고, 또 이제 이렇게 양용으로 들어오는 정미 양용으로 들어왔고, 손사로 물이 들어오면서 우선하면서 천간 임파로 나갔던 걸 정확히 맞추신 거죠. 대열자리예요. 풍수 공부하시기에는 참 학문적으로도 딱 맞는 그런 자리예요. 이론상 딱 맞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풍수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 겸, 유, 돌 이렇게 이제 4개의 혈령을 갖고 있는데요. 와는 이렇게 되어서 아내가 혈이 맺혀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그 안쪽 같은 또 여성의 성기 같은 생식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겸혈은 이렇게 돼서 여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남성의 생식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겸혈입니다. 뭐 칼집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 신체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와겸유돌, 와겸유 돌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로 말하는 거 가장 좋습니다. 유는 이렇게 어머니의 젖꼭지죠. 돌은 평지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볼쑥 튀어나온 모습, 이런 것이 돌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유열을 돌열로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돌열은 평지에서 갑자기 돌출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이게 이제 돌열이거든요. 평지에 갑자기 살짝 올라온 듯 안 올라온 듯 평평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볼쑥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와겸유도를 잘 모르면 안 되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 보면은 와는 움집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구멍이에요. 구멍혈입니다. 이 혈이 구멍혈이거든요. 구멍혈에 그 다음에 움집와 그러니까 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입. 구멍혈의 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와혈이고 여성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은 이제 쇠금의 이제 달감이잖아요. 남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유하고 돌이 이제 사람들이 막 혼동을 하시거든요. 유혈과 돌혈을 혼동을 하시는데, 이 유혈에 대해서 한자풀이를 이렇게 보면은 젖먹이다, 엄마의 젖꼭지에 그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게다가 아들 자자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자가 어머니의 젖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은 남자의 젖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평평하죠. 그래서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열과 돌열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 갑자기 돌출되다, 갑작스럽다, 내밀다, 갑자기 쑥 나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렇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돌자거든요. 그 말이 남자의 평평한 곳에서 갑자기 젖꼭지가 톡 튀어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음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 간단한 건데 왜 이걸 왜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열은 플러스입니다. 양이에요, 양. 이건 음이고, 이건 음입니다. 이건 양이고요. 이 겸은 양이고요. 이건 음이에요. 와는 음입니다. 물론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보여주는, 우리가 이제 이 묘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렇게 현상, 모습을 딱 봤을 때 이게 와는 음에 해당하고 겸은 양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음과 양이 짝을 이루고,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와겸 유도를 우리가 이제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치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뭐 유명한 뭐 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그런 말들을 그냥 곧이곧대로 이렇게 믿어버리면 실수하세요.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와겸유돌은 짝을 이룬다. 와겸은 이렇게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유돌은 어머니의 가슴, 여자의 가슴, 남자의 가슴. 여기서 두 개가 짝을 이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이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형국이라고 하죠, 형국. 제가 이제 형국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드렸잖아요. 12지지.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도 여러 형태로 해서 모습을 갖고 있다. 천신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다 하시는 일들이 세상 나와서 세상 정치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또 이제 권세가 다르고, 부귀 권세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뭐 사람의 모양에서 급소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혈이 되는 겁니다. 원청 선생님의 혈은 양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멸남궁씨 시조 원청 선생님의 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네요. 그죠? 1000년이 넘은 묘예요. 직계 후손. 후손들이 이제 세상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죠. 하멸남궁씨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보았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참, 이렇게, 이 묘를 보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촐하게, 단조롭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크게 볼 거는 없는데, 웅장하고 그런 맛은 없지만, 혈로서는 어디에도 처지지 않는 대혈이다. 대혈 중에 대혈이다. 시족급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비보풍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보풍수. 여기는 이제 흠이 없습니다. 자리가 워낙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비보풍수로 조금만 더 이 기운을 거둔다. 기운이 더 좋게 흩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곡장입니다. 곡장. 이렇게 이제 곡장을 해가지고 이제 곡장을 하셔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돌리시면 좋죠. 여기 보면 여기 인파되는 데까지.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이제 곡장을 하시면 제가 이제 곡장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곡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봤더니 한 20% 정도에서 25%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좋은 터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흠이 없어요. 별로 흠이 없는 그런 자리다. 정말로 풍수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좀 깊이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걸 좀 참고하셔서 제 거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명당이 혈이 하나만 맺힌 게 아니고요. 주변에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좋은 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터기 때문에 하나만 맺지 않고 이제 혈을 맺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맺습니다. 자, 오늘은 참 좋은 명당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참 좋은데요. 하멸남궁씨 시조 남궁원천 선생님의 묘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를 가지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